오늘 첫 소식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소식입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인프라 예산안이 오늘 연방 상원을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다수결로 통과됐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찬성표를 보였습니다. 초당적 법안에 찬성한 최초의 11명 공화당원 중 한 명인 제리 모란 상원 의원은 부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결국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새 법안은 5,5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의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 등에 5년간 1조 달러가 투자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반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발의된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은 사실상 연방 상원에서 2번이나 60표 장벽을 넘으면서 이번 가결 확정은 예상된 결과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 통과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기반시설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와 기후변화, 가정지원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결의안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층에선 여전히 과도한 투자 계획은 국가 부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2022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유예 연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며 이번 조치가 최종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작년 3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책인 케어법을 통과시킨 후 유예됐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말 만료돼 9월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한편 연장 기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 납부가 유예되며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모든 장병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주둔 지역에 따라 총 17가지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중입니다. 한편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의회가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사퇴합니다. 사퇴 의사는 뉴욕주 특검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궁지에 몰려 사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불쾌했다면 책임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 후 주지사 자리를 내려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4개월여간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특검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정치 활동을 해온 민주당 지도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마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사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탄핵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d I love New York. And I love you. And everything I have ever done has been motivated by that love. And I would never want to be unhelpful in any way.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원이 단호하게 사퇴를 요구하자 결국 탄핵과 해임 절차가 진행되기 전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14일 주지사 자리를 내려오면 62세 캐시 호컬 뉴욕 부지사가 뉴욕주 최초로 여성 주지사가 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는 가을 학기를 맞이한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미랄 선교단에 청소년 사이즈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6일 협회 이근수 명예회장은 미랄 선교단 최재우 목사에게 그리고 박영규 이사장은 애틀랜타 한국학교 김현경 교장에게 각각 마스크 720장씩을 전달했다고 외식업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국학교와 미랄 선교단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대학들을 비롯해 미 전역 670여 개의 대학들이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둔 이들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대학 포털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접종 증명서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접종 증명서는 한 장에 $25 또는 10장에 $200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현황을 박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1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678만 9,477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3,8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9,23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7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6만 8,167명, 누적 사망자는 18,8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36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만 1,801명, 누적 사망자는 1,141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만 412명, 누적 사망자는 1,3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6,152명, 누적 사망자는 1,04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3,333명, 누적 사망자는 1,00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6,724명, 누적 사망자는 48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6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귀넷 테크니컬 컬리지는 학생들에게 귀넷 및 노스 풀턴 카운티의 번창하는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3개의 새로운 수료증 프로그램을 추가로 고안해 발표했습니다. 귀넷 테크는 2021년 가을 학기부터 이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가 과정과 스위프트 iOS 앱 개발 과정, 그리고 무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과정입니다. 대학 측은 이들 프로그램이 커리큘럼과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장 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 선수들이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6개로 UGA 올림피언스 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국가로 치면 체코, 덴마크와 나란히 세계 23위를 차지했을 기록입니다. 조지아 대학교는 수영, 육상, 다이빙, 골프 등 종목에 총 27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39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총 113개의 메달을 획득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 이후 14일 만에 또다시 불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통 중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사전훈련에 대한 북한 측 비난 담화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한국 정부 측은 10일 정기통화를 시도했으나 북한 측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불통이 일시적 문제인지 북한 측이 소통 재단절에 해당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분간 북미 남북 관계는 교착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